어이 브라더, 뭔 반응이 이렇게 건조해? 오랜만에 보는 형인데 넌 퍽퍽한 거 아니냐? 이 양반이 좀 정신을 좀 혼미하게 하시네 이거. 뭐 하는 거야 지금? 나 정확하게 그 눈빛을 너한테 읽었는데 인마. 야 4885 너지? 너나 잘하세요. 나 2대 나온 여자야. 난 저기 모히또 와가지고 몰디브나 한잔 하려니까. 매력적인 꼰대들의 영화 잡담, 영화로 스타가 되고 싶은 사람들과 영화를 마스터하고 싶은 사람들이 만드는 딱 일반인의 눈높이로 보고 듣고 이야기하는 시네마스타 시작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줄거리는 밀정. 저는 사실 처음에 밀정이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아니, 저도 뭐 익숙한 단어는 아니에요. 밀정 하니까 왠지 치정극. 막 이런 거 생각나는 거예요. 미래 같은 느낌. 미래. 그냥 옛날을 배경으로 하는 약간 치정극인가? 새끼. 네, 뭐 이런 거 생각했는데 스파이더라고. 네, 밀정. 제목을 잘 지은 것인가에 대해서는 약간 갸우뚱하긴 했는데, 뭐 하여튼 잘 지은 것 같아요. 그래요? 그냥 스파이 얼마나 많아. 밀정이란 말 그때 쓰던 단어니까. 그러니까요. 뭐 쓰던 단어니까. 남들이 많이 안 다뤄서 오히려 더 써먹을 만한 단어가 아닌가? 뭐 하는 생각. 네. 영화가 잘 되면 뭐 다 포장되니까. 뭐 결과론적인 거죠. 그렇지. 안 됐으면 뭐 제목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아무도 못 알아듣는 제목을 나가지고 그 소리 할 수도 있지. 네. 자, 그래서 이제 뭐 이중 간첩 역할도 나오기도 하고 서로 속고 속이고 막 정보를 왔다 갔다 하고 저는 이제 옛날 생각이 사실 조금 나가지고 기자들도 불문율이 있거든요. 네. 소스를 물어보지 않는. 그렇죠. 그래서 이거 누구한테 정보가 왔는데 뭐 이렇다 하더라. 네. 그러면 정말 친하거나 아니면 정말 중요하거나 이런 경우는 물어봐요. 누구야? 누구한테 나온 거야? 근데 보통의 경우는 뭐 이렇다고 한다고 딱 보고를 하면 묻지 않는 게 불문율이거든요. 그러면 물어보잖아요.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요 정도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 게 있어요. 요 시점만 다루는 그 미드가 생각나요. 뉴스룸에 보면 그 터뜨리기 전에. 그렇죠. 보셨어요? 네. 거기서 이제 기름 유출한다고. 그 소스만 하긴 하는데 거의 뭐 몇 개 에피소드를 쓰잖아요. 그러다 뭐 그것 때문에 결국 뒤집어지고. 그런 생각이 나가지고 저는 되게 공감하면서 봤던 기억이 나요. 참 공감하는 지점이 있다. 결국은 다 가만히 들어보면 다 이렇게 지하고 관련 있는 것. 그렇죠. 관련 있는 것만. 그런 부대도 옛날에 2차 대전 때인가는 아예 그런 부대가 있었대요. 고스트 아미인가? 미국에서 한 1000명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군인이 아니고 조각가, 화가, 배우 이런 사람들이어서 가짜 탱크 만들어 놓고 어디 침공할 것처럼 그리고 막 부대 마크 이상한 여러 개 부대 마크 해가지고 아군들의 중에 스파이가 섞여 있을 것 같은 주점 같은 데 가서 원래 없는 작전인데 일부러 자기들이 술 취해서 말한 것처럼 해서 흘려서 누가 그걸 딴 애한테 제보를 하는지 알아맞히게 하는 뭐 이런 부대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예. 네. 저는 그 이제 기차에서 일정을 찾아낼 때 한지민일 줄 알았어. 한지민이지 않을까. 저는 뭐 식당 칸에 갑자기 딱 컷이 좀 그래서 오해했던 것 같은데. 커피잔이 놓여 있어가지고. 나는 그래서 한지민이 것 같다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이 딱 되고 공유가 들어오니까 공유인가? 뜬금없이. 공유는 재밌겠다. 근데 저는 예고편에 부감에서 한지민이 총 팡 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절대 그럴 리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장채산이 모두를 이용해서 한지민 한 명만 경성에 무사히 도착시킬 수 있으면 오케이 라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이중 스파이가 누군지를 밝혀내는데 그 기차를 쓸 줄 알았어요. 무슨 영화가 떠올랐냐면 미션 임파서블 1편을 보면 첫 번째 작전이 이중 스파이가 누군지 찾는 작전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톰 크루즈만 살아요. 네가 이중 스파이인 거야. 그거 알아채기 위한 작전이었어. 이러고 영화 시작되는데 전 그래서 다 희생당하고 송강호도 의도치 않았지만 한지민만 경성에 무사히 도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뭐 그 정도까지 꽈놓지는 않았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 영화의 전체적인 스토리는 어떻습니까? 스파이 영화가 아니다. 이게
그러니까 스파이 영화를 제가 좀 좋아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는데 스파이 영화가 크게 그냥 제가 봤을 때 두 갈래인 것 같아요. 윤리적 딜레마를 다루느냐 아니면 진짜 스파이가 누군지를 찾아내느냐 어떤 정보를 누가 가지고 있는지 이걸 밝히는 이야기냐. 근데 이 두 가지를 이제 나눠놓기가 애매한 게 스파이 영화는 항상 스파이가 윤리적인 갈등을 겪고 어떤 선택을 하는지가 중요하니까 이 두 개가 잘 버무려지는데 어쨌든 한쪽으로 몰리거든요. 추리를 하는 과정이 위주이면서 재미를 주는 영화에서 스파이들의 고뇌를 살짝 다루는 거나 아니면 스파이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과 별개로 자기들의 존재론적인 고민이 이제 전면에 나오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는 그 송강호가 분한 이종출이라는 사람이 입장의 변화 혹은 하지만 그래도 나는 결국은 나 혼자 살려고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뭐 이런 딜레마를 다룬 것 같은데 그러기엔 기차 씬이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이런 스릴과 재미와 누가 이중첩자인지를 밝혀내는 게 너무 영화의 주된 재미가 돼버려서 경성으로 도착하는 이 과정이 그게 조금 아쉬웠어요. 오히려 더 김정은 감독이 인터뷰를 하고 한 걸 보니 송강호 배우 인터뷰를 보니 영화를 되게 건조하고 서늘하고 담백하게 만들고 싶었으나 어쩔 수 없이 마지막에 뜨거워져 버렸다. 라고 김정은 감독이 송강호 얘기를 했대요. 근데 송강호 씨도 그렇고 엄태구 배우도 그렇고 촬영하기 전에 상해 임시정부 거기 한번 가봤는데 어쩔 수 없이 가슴이 불타오르더라. 이거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그때 기억이 떠올라서 감독님도 결국은 이 영화를 이렇게 뜨거운 영화로 그거 이해가 가더라. 일면 동의하는 부분, 동의하게 되는 그래서 부분이죠. 이제 그러니까 그런 아쉬움이 이제 다 비슷비슷한 아쉬움인데, 그러니까 어떤 지점에서 선택을 딱 했으면 좋겠는데 양쪽을 다 만족시킬 수밖에 없는 선택이 조금씩 들어가 있어서. 근데 이제 다른 저희가 이제 본 수많은 영화들 중엔 그래도 가장 절제하고 쿨한 영화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여기서는 이 정도를 보여줘야지, 여기서는 이런 재미 줘야 되니까 그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게 들어가 있어서 오히려 그런 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저는 되게 정말 쿨하고 절제됐다고 생각했던 게 이런 주제를 가지고 눈물을 짜내려면 얼마든지 짜낼 수 있고 가슴을 얼마든지 불타오르게 할 수 있는데 그 이정출, 그 송강호 씨가 그 걔네들을 한 명 한 명 이제 다 잡아들이잖아요. 그때 음악이 슬프고 그런 음악이 아니라 재즈가 흘러나오면서 슬픔이라는 혹은 뭐 억울함이라던가 분노라는 감정들이 되게 절제가 되고 그냥 보게 돼요. 사실 거기서 막 웅장하거나 막 되게 슬픈 노래를 깔아버리면 같이 울고 억울해하고 막 답답하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감정 절제하고 이런 거 정말 쿨한 잘 만든 영화? 정말 그냥 딱 현실적이고 역사적인 내용을 그냥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들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봤거든요. 몇몇 부분이니까 그런 절제가 돋보이는 장면들이 많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진짜 그 재즈가 신의 한 수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요? 보면서. 완전히 이렇게 감상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요? 개인적으로 그 장면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요? 거기서 절제라고 느낄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저는 이 생각이 드는 거 되게 1차적인 건데 되게 멋있잖아요. 세련되고 음악 깔리고. 그래요. 근데 의열단들이 죽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되게 세련된 재즈를 깔아놔가지고 그게 더 감정을 그러니까 그냥 눈물을 흘리거나 화를 내면서 1차원적으로 감정을 폭발시키는 게 아니라 억누르면서 감정을 느끼게 된다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송강호 씨가 이렇게 나와서 술을 따라 마신단 말이에요. 의열단을 다 잡아들이고 고문하고 하는 장면들 사이에 술을 마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재즈랑 잘 어울리는데 그게 너무 답답하고 너무 그런 거예요. 그렇게 칭찬하는 글들을 저도 보니까 되게 많던데 저는 그냥 1차원적으로 이거를 이렇게 해도 되나? 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던 거죠. 거기서 저는 오케스트라가 막 보통은 이제 막 나오잖아요. 웅장하게. 그랬으면 되게 싫었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희한하게 황대리 입장과 똑같은데 그게 저 같으면 그러니까 제가 그런 음악이 탁 나오면서 이렇게 한 발 딱 떨어져서 보게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걔네가 마피아 할 때. 저는 걔네가 마피아 할 때 그럼 너무 좋아요. 마틴 스코세이지의 많은 수많은 영화들 혹은 그 이탈리아 액센트를 쓰는 마피아들이 나오는 수많은 영화들이 있잖아요.
걔네가 근데 사실 되게 멋있는 것 같지만 하는 짓은 사람 죽이는 거고 근데 얘네의 흥망성쇠가 막 보여지고 그러면서 이제 한쪽에서 막 샴페인잔을 터뜨리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막 총알이 벌집이 돼서 죽고 그런데 흥청망청과 죽는 것과 흥망성쇠가 막 나올 때 막 그 막 빅밴드 음악 막 나오면서 그때 그런 게 절묘하거든요. 그럴 때는 그걸 여기 갖다 쓴 느낌인 거예요. 이걸 의열단 죽는 교차 편집에 그걸 쓰니 약간 이국적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요즘에 재즈를 어쩔 수 없이 들으니까. 그 루이 암스트롱의 음악이잖아요. 네. 그때가 그 시기에 미국에서 그렇죠. 히트치던 때라서. 그렇죠. 시적인 배경을 그냥 그때 당시에 지구 저쪽 편에서 유행하던. 그거를 딱 갖다 집어넣으면서 이렇게 잘 만든 게 시대상을 그냥 반영한 면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똑같은 장면이 또 마지막에 또 나오잖아요. 그 폭파하는 장면에서 이제 그 음악이 나오면서 막 빵빵 터지잖아요. 근데 그거는 되게 유명한 볼레로? 클리셰인데 마치 빵빵 할 때 실제로 그 클래식 연주할 때 대포를 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도 맞춘 것도 있고. 근데 보면서 되게 웃겼어. 아, 그거 맞춰서 하겠구나 싶었는데 거기 안에서 막 북치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거기서 누가 그런 악단을 불러가지고 그런 음악을 연주하나 그 무도회에. 아, 그렇게 하겠구나 싶었는데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거는 뭐 악당이 영화상에서 설정하는 이제 악당이 죽는 씬인데 아, 뭐 이렇게 했구나 싶은데 우리 편인 영화상에서 우리 편이 의열단이 죽는데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전달되는 정서는 뭔가 세련된 거. 이건 오히려 저는 되게 뭉클하던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느낄 수가 있구나. 저는 처음 느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식의 뭉클함이 포인트가 약간 잘못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같으면 잘못된 거 아니지. 내가 느낄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느끼는 게 잘못됐다가 아니라 느끼게 하는 게 잘못됐다고.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만약에 거기서 오케스트라가 빵빵 나와가지고 뭔가 웅장한 음악이 나왔으면 저는 펑펑 울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거는 조금 제가 표현을 잘못했던 것 같고 평범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영화가 그렇게 하니까. 나도 오케스트라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의 수준을 그렇게 떨어뜨리면 안 돼요. 못 떨어지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서 재즈 쓰면 안 되는 거 아니고 우리 편이 죽는데 막 고산자 막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차라리 총을 빵빵 쏠 때 건조하게 거기서 한 명씩 죽잖아요. 근데 팡팡팡 쏘면 차라리 옆에 있던 닭이 놀라서 꼬꼬닥 하던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훨씬 더 고급스럽게 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건 재즈로 난 쿨하게 여기서 한 발 떨어질 거야. 우리 많이 본 거 있잖아. 라는 레퍼런스도 연상되면서 일종의 약간 감정적 소교 효과를 주는 것 같으나 그게 악당이 죽는 장면이 아니라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뜨거움을 숨길 수 없어서 그렇게 연출해놓고 강요하지 마세요. 거기서 어쩔 수 없이 뜨거워지는 걸 내가 숨길 수 없더라는 자신의 변을 하면서 근데 거기서 완전히 핫하지 않아. 한 발 빼. When You Smiling을 틀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만들고 있는 영화가 소재가 얼마나 첨예한 그 대립각을 세울 수 있는 순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이 영화가. 그걸 이제 감독님 본인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어떤 선택을 했는데, 저는 제가 그냥 보고 아쉬웠다고 했을 때 이유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끝까지 가던가, 한다고 말을 말던가. 근데 이건 잘 가다 말았어. 근데 잘 가지도 못하고 어설프게 하면 좀 화가 안 나요. 못하는구나, 이 사람이. 이 사람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더 가서 내가 보지 못했던 혹은 생각도 못했던 지점을 건드려주면 좋겠는데 레퍼런스가 보여요. 근데 그 레퍼런스가 여기 잘 적용됐나 했을 때는 그게 여기 다른 영화에서 이제 주요하게 쓰이던 그렇죠.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보이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여기 쓰이는 게 이 포인트가 맞나? 여기서 저같이 이제 그런 레퍼런스가 안 보이는 사람은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좀 그랬어요. 네, 의견 동의하는 게 있고. 또 그래서 전반적으로 좋게 봤어요. 재밌게. 네, 저도 좋게 봤는데. 이 영화가 정말 좋아요. 근데 좀 아쉬운 것들도 우리가 얘기하는 프로잖아요. 그래서 좀 이야기를 하자면 요거랑 좀 이어지는 부분인데 또 인터뷰를 찾아보니까 송강호의 맡은 역할 있잖아요. 이중 스파이로서의 그런 고뇌. 그래서 뭐 송강호 씨가 이제 역할을 처음 맡았을 때 그래서 이 사람이 일본 편인 거예요. 한국 사람 편인 거예요. 물어봤을 때 김정은이 잘 모르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그게 아마 감독이 표현하고 싶었던 가장 이 영화에서 그 표현하고자 하는 캐릭터에 집중된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근데 너무 쉽게 그냥 송강호는 한국 사람인 거잖아요. 이게 첨예하게 헷갈릴 지점이 있나 싶을 정도로 정서가 이미 너무 많이 기울어져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서 뭔가 첨예한 고뇌를 보여주려고 했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는 좀 실패 한 게 아닌가 느꼈는데 마지막에 뜨거워졌다고 하니까 알겠다. 그래서 마지막에 뜨거워졌다니까 감독이 이렇게 계속 첨예하게 하고 싶었으나 감독 자체도 배우도 거기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미 모두 정서가 기울어져 버렸는데 한국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중국에서 찍고 있는데 벌써 가슴이 뜨거워지는데 어떻게 그런 면에서 감정이 좀 더 차갑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좀 약간 그런 부분에서 좀 균형 감각을 잃은 것 같은데 그게 여기 대표적인 얘가 아까 얘기했던 좀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고 송강호라는 캐릭터를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균형을 좀 못 잡은 게 아닌가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모순이 된다는 걸 알겠는데 네. 하나만한 소리를 꼭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정말 송강호 연기 잘하더라. 네.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맞아요. 네. 너무 잘해서 잘 봐진 것 같아요. 네, 그건 되게 큰 거. 네. 근데 좀 이게 심지어 인터뷰에 송강호와 기타 다른 인물 조연들이 연기에 자기는 무임승차한 기분까지 든다. 김정은 그러셨어요. 그 정도로. 근데 그거 당연히 연출이 잘한 거죠. 그 캐릭터를 그렇게 연기를 하게 하고 그게 오케이 컷이었고 오케이 컷을 우리가 보게 했으니. 근데 저는 여기서 감독이 뭔가를 더 하려고 한 게 다 실패한 것 같아요. 이를테면 루이 암스트롱. 그리고 이를테면 공유와 송강호가 잡히잖아요, 마지막에. 재판장 가잖아요. 그래서 불꽃 연기를 보여주잖아요. 이정출이. 전 너무 억울합니다 하면서 우는데 이게 모든 게 다 담겨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근데 집에 혼자 가만히 있다가 자기 아내가 밥 차려준 거 안 먹고 딱 와가지고 폭탄을 꺼내서 간단 말이에요. 터뜨리러. 근데 플래시백이 나와요. 맞아. 전 그 플래시백 나올 때부터 완전 속상했거든요. 설명을 안 해주지도 아니야, 나는. 설명을 안 해줬어도 알 텐데라면 황 대리님 입장은 저는 그게 아니라 공유가 그걸 부탁해서 얘가 그걸 이미 마음 먹고 간회였으면 안 되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얘의 딜레마나 얘의 고민이 이미 끝난 채 재판장에서 연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민이 툭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정해져 버린 거잖아요. 그럼 달리 말하면 떠밀려서 선택을 하게 된 애가 되는 거예요, 이종출이. 그때까지도 고민하게 하면 안 되나? 얘를 다 팔아먹고 근데 폭탄은 있고 집에서 아내가 해주는 밥 앉아서 먹으려 하니까 아니네 나는 어쩔 수 없이 한국인이네 해서 가서 터뜨려버리면 안 되나 왜? 공유에게 감동 감화받아서 그 연극에 동참해준 애로 왜 만들었어야 되나 애를. 그러니까 그 지점은 좀 다를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딜레마를 극대화하고 여기서 사는 사람들이 칼로 무자르듯이 딱딱 쪼개진 사람들이 아니라 우린 다 회색 분자들이었어라는 얘기를 하기엔 이미 선택해놓고 한 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어느 부분에서 너무 이분법적인 게 낡고 유치한 발상이 보여요. 김지현 감독이 여자를 다룰 때. 저 요즘 컨셉 이런 거 김지현 감독이 여자를 다룰 때. 그 평 많더라고요. 굉장히 패티시즘적인 어떤 일면이 있어요. 그래서 한지민을 다루는 데는 실패했다는 웨이싱 평들이 많다는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단적인 예가 그게 이제 두 가지가 단점이 드러나는 장면이 있어요. 하나의 장면인데 두 가지에 실패했어요. 기차 안에서 하시모토가 공유와 한지민을 놓쳐요. 근데 처음에 한지민을 놓쳐요. 한지민이 딱 보고 쟤인 것 같은데? 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심지어 약국에서 한번 봤어. 하시모토 그 부리부리한 눈으로 촉이 엄청 좋은 애잖아요. 그 약국 장면 정말 좋았거든요. 걔네가 안에서 밖으로 이렇게 쳐다볼 때 하시모토가 탁 돌아봐. 밖에 누구 없나. 그리고 바로 딱 쫓아가는데 없어. 그만큼 촉이 좋은 애인데 걔가 지금 딱 찍어놓고 그걸로 다가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한지민의 선택은 가슴골을 보이며 담배를 핀다. 그랬더니 하시모토가 지나가요.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읽을 수 있는 의미는 뭐냐면 하시모토 생각에 독립군이면서 경성에 들어오는 애가 저렇게 천박한 옷차림에 담배를 피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하시모토가 생각한 장면이에요라고 연출이 말한 거잖아요. 연출 입장이 그런 거였어? 그런 거죠. 네. 그걸 따지자면 그러니까 그러면 하시모토의 정근대적인 남성관
여성관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걸 누구 때문에 봤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지 않으라고 감독이 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여성관이 드러나더라고요. 거기 주체적이지 않아. 그리고 공유가 독립군이라고 하는 애가 여기서 남의 똥기저귀를 갈아주는 애가 독립군일 리가 없어 하고 하시모토가 지나갔다. 그러니까 한지민을 그냥 지나가는 거에서 일단 한번 써먹었으면서 네. 그 자기의 그 하시모토의 편협한 사고가 독립군을 못 잡았다고 써먹었어. 그건 그렇다 쳐. 그런데 뒤에 또 써먹었어. 네. 근데 심지어 한지민인 담배를 피우고 가슴골. 이걸로 그냥 그걸 해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진짜 별로더라고요. 저는 이제 기저귀 부분에서는 동의가 좀 됐는데. 네. 아, 그래요? 그 가슴골은 네. 좀 동의를 못 하겠더라고요. 네. 태도까지는 잘 생각을 못 했는데 그때까지는 그냥 둘 다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네. 참신하진 않다. 그렇죠. 그 생각이. 거기서 그냥 네. 아쉬운 부분이 대표적인 게 그 두 가지가 네. 있고. 그게 똑같은 게 반복되는데 우리 납득이 안 되니. 저는 무슨 생각했냐면 그 애기 기저귀를 갈잖아요. 냄새가 많이 나요. 네. 냄새 때문에 냄새 때문에 있죠. 이렇게 좀 할 수 있으니까 그 포인트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한지민은 좀 실망했어요. 근데 김지훈 감독이 진짜 그런 거 잘하는 감독이거든요. 달콤한 인생을 좋아하는 게 그 우리가 아쉬웠던 그 감정선을 정말 건조하게 잘 풀어내서 되게 좋았거든요. 이렇게 이병헌이 마지막에 다 뒤집어 엎잖아요. 죽이러 가는데 음악 하나도 안 나와요. 그냥 빵빵빵 이러면서 끝까지 가가지고 저한테 왜 그랬어요? 그게 별말 아닌데 근데 그 관원 과정에서 정말 세련되게 건조하게 잘 풀 줄 아는데 그게 뭐 다 보고 나니까 이해가 된다는 식으로 마음이 많이 기울었구나. 근데 그 마음이 기울었다는 게 뭐 영화적인 뭐 완성도는 조금 해쳤을지는 모르겠으나 근데 해야 될 말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어떡하겠나. 라고는 뭐 일견 뭐 약간 이해되는 부분이 있었고 근데 뭐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듯이 저를 잘 속여주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대표적인 게 저는 이병헌이었어요. 사실 정채산의 역할이 저는 인천 상륙작전의 메가더 장관이랑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네. 뭐 와서 막 진리로 막 얘기하잖아. 네. 영화에서 하는 메시지를 그냥 정체산이 다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이병헌이 워낙 잘하니까. 맞아요. 네, 워낙 잘하니까 그냥 속아 넘어가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한번 웃겨도 주잖아. 저는 되게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그거였어요. 네. 네. 되게 길게 테이크를 가고 맞죠. 어떻게 보면 진짜 재미없을 수 있잖아요. 자, 그거를 몇 번 해갔는데 사람들이 빵빵 터지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진짜 연출 잘하는구나. 그 유머와 그다음에 이병헌의 그 연기와 영화 안에서의 톤의 면허가 이거구나 저는 그렇게 그냥 생각을 하게 되던데 근데 일견 동의하게 되고 또 속아 넘어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는 뭐 그래서 뭐 그렇게 많이 나쁘지 않았다. 근데 그 마지막에 결국 망토 입고 걔가 단장님은 잘 계시나? 했더니 말을 하잖아요. 실패를 반복하도록 가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는. 걔가 또 여기를 별 잘하는지 못해요. 근데 뭐, 그럼 그 친구가 얘기를 하게 했으면 됐잖아. 그 친구가 자전거 뒷좌석에 가는데 그걸 또 정체산의 입으로 또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조성총독부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막 또 엄청 뜨거워져요. 그러니까 영화가 되게 많은 걸 바랬나 봐요. 엄청나게 기대를 했거든요. 그래요? 근데 저는 그냥 여기서 그냥 얘기를 하자면 박찬욱, 봉준호, 김지훈, 유승환 감독님의 영화는 항상 보고 이래요. 보기 전에 너무 기대를 하거든요. 제발 나를 다른 곳으로 대한민국 영화의 수준을 다른 곳으로 보내달라. 이들 4명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못 가요. 맨날. 올해 나온 것 중엔 제일 좋은데 근데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기대가 너무 많아서. 애증의 감독. 다 좋았는데, 전반적으로. 뭐 아쉽다 하는 게 영화마다 다르다고 하면, 지점이 다르다고 하면, 요게 보완되면 다음번엔 잘 되겠구나. 요런 기대를 하게 되는데, 그 아쉬운 부분이 일관성 있게 계속 간다는 부분에서 배 감독님이 좀 많이 아쉬운 것 같고, 그게 뭐, 얘기했던 뭐, 끝까지 가든가, 아니면 얘기하지 말든가, 뭐, 그 부분인 것 같은데, 사실 요번에는 약간 좀 다르지 않나 싶은 건 뭐냐면, 그, 한 발 딱 빼서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마음이 기울어 버려가지고 마음이 그렇죠. 기울어 버려서 영화의 전체적인 선을 타는 가르마를 타는 거에서 이렇게 기울었는데 그 기울인 방향을 뭐 한국 사람으로서 이해하게 되니까 그냥 좀 지지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감독 중에
장피에르 멜빌이라는 감독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프랑스 사람인데 그 사람이 찍은 그림자 군단이라는 영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제 프랑스 파리에 있던 나치군에 대항하는 레지스탕트들 얘기를 이제 영화로 만들었는데 이 사람은 자기 이제 그 레지스탕트를 생각할 때 뜨거워지는 마음을 숨길 수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 시대 파리 점령도 이제 겪었고 정말 그들을 돕기도 했고 그걸 숨길 수 없는 애정으로 그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 영화의 목표는 뭐냐면 그때 우리 그 암울하고 우울하고 미래가 없고 하지만 목숨 따위 그냥 내던져버릴 수 있는 가치 때문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있던 그 파리의 공기를 그대로 담아서 보여주고 싶다. 그러니까 애정을 숨길 수 없는 거잖아요. 이 영화의 목표는 그때 그 파리의 그 희망 없는 공기 난 그대로 다 보여주고 싶다. 근데 그 영화를 보고 나면 정말 그런 공기가 느껴져요. 다 죽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영화를 찍고 내용도 그렇고 인터뷰가 뭐냐면 그때 우리가 한 거는 파리를 구원하는 일이 아니었다고. 기껏해 한 게 뭐냐면 누가 배신했나 알아내서 좀 전까지 이상을 얘기하던 애들 잡아 죽인 거밖에 없다고. 그것만 나와요. 찌질해도 그렇게 찌질할 수가 없어. 근데 그렇게 잔인할 수도 없고 자기들이 하는 일에 그러잖아요. 이종철이 우리나라가 독립이 될 것 같아? 걔네도 매 순간 그걸 고민하면서 좀 전까지 있던 애 목 잘라 죽이고 총 쏴 죽이고 그리고 비겁하게 누가 풀어주면 도망가고 막 이런 것만 계속 보여줘요. 하나도 멋있지 않아요. 근데 그 영화를 보고 나면 제가 상상했던 그 공기가 다 느껴지거든요. 저는 밀장에서 가장 좋았던 장면이 뭐냐면 새벽에 밥 먹으러 갈 때 걸어가던 장면이에요. 상해에서. 네. 아침 먹으러 가자고 할 때 공유가 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알고 송강호는 여기까지 와가지고 지금 얘를 속여먹어야 가야 되는데 그게 잘 작동되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둘이 그냥 밥 먹으러 가잖아요. 스산한 거리를. 얘네가 이런 일제강점기 시기에 이런 위치가 아니면 상하이 어느 시골 구석에서 아침밥 먹으러 이렇게 새벽에 걸어갈 수 없는 애들이야. 근데 걔네가 걸어가는데 너무 멋있어요. 허무하게 그래? 이를 데 없는. 근데 이 정서가 이 영화의 주된 야마여야 되는데 마지막에 단원들 여기 있다 간다 막 벽에 막 새겨지는 거 보여주고 막 그제서야 공유가 앉아 있다가 막 터졌다는 얘기 들으니까 그제서야 웃으면서 누웠더니 거기만 햇빛이 샥 들어가니까 갑자기 왜 이러냐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감히 그 달콤한 인생 전작에 이제 달콤한 인생을 여기 대입해 본다면 그 이병헌의 캐릭터를 이정출에다가 한다 그러면 그렇게 세련되게 할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그 계속 나오잖아요. 거기서 그 달콤한 인생도 저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거는 바람이 부는 거냐, 나무가 움직이는 거냐. 계속 그러다가 제 마음이 움직이는 뭐 그런 메시지를 뭔가 어떻게 보면 모호하게 하면서 이런 고민에 대해서 뭐 보여주는 영화로 이정출을 가지고도 그렇게 해보고 싶지 않았을까. 그냥 유추하기로는 이정출도 그럼 나는 조선인인가, 조선인의 그런 걸 경험을 가지고 색출해내는 그런 순사일 뿐인가. 그래서 내가 선택한 건 뭔가 이런 고민에 집중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인터뷰를 보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고민까지만 전달하고 영화가 마무리가 됐으면 이게 좀 아쉬운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상쇄되지 않았나 싶은데 그렇지 못한 것 같다. 그러니까 거대한 물음표를 남겨놓고 방점을 찍어도 이야기는 되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아쉬운 영화들이 어떤 게 있냐면 거대한 물음표를 남기면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할까봐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봐 어떤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게 내가 너무 센가 해서 한 번 빼거나 이럴 때부터 이야기가 다 망가지는데 아무 결론이 안 나도 이야기는 완전하게 완결될 수 있거든요. 여기서는 그 회색인의 입장에서 그 공기를 표현해야 되는 심지어 제목도 밀정인데 갑자기 떠밀려서 선택을 해버린 사람이. 근데 그 지점이 이제 일반인들하고 좀 차이인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그렇죠. 저는 그냥 일반인의 시선으로 볼 때는 그 부분이 오히려 그냥 깔끔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오히려 저는 플래시백에서 그 전에 이제 법정에서 그 송강호가 막 울 때는 저 감정이 내가 내 자신이 처량하고 뭔가 불쌍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감정 때문에 복합적으로 우는 거겠지 생각을 했다가 나중에 돌아보니까 연기한 거잖아요. 그냥 그렇게 정리가 되니까 깔끔하더라고요. 차라리. 연기를 잘했던 거구나. 그리고 와서 미션을 클리어하는구나. 그렇죠. 그냥 왜냐면 그 시대 자체가 암울하잖아요. 원래는. 근데 그냥 그
영화 한 편으로 그냥 그 해피엔딩을 딱 만들어주니까, 네. 아, 그냥 깔끔하다라는 생각이 오히려 저는 더 기분이 좋았던 것 같거든요. 여기서 그러면 약간의, 이건 이제, 우리가 이때까지 계속 반복되던 미묘한 설전이 여기서 저는 정리가 되네요. 저는 영화를 보는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영화는 영화관에서 이야기가 정리가 되고 감정이 정리가 되고 나오는 걸 김프로님 좋아하시는 거고, 네, 그렇죠. 저는 영화를 보고 나서 시작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영화를 보고 난 뒤에 삶이 이제 어떤 영화를 봤느냐에 따라 내 삶이 다시 시작되니까 거기서 완결이 되더라도 정말 집요하고 미묘하지만 정확한 완결의 방점이 찍혀야지 이게 두리뭉실 어쨌든 자 정리 된다면 그건 이제 좀 뭔가 이 영화를 바라보는 그렇죠. 이거 오히려 그런 시각의 차이. 시각의 차이 아닌가 싶어요. 배 감독님의 멘트를 똑같이 한 감독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아슈가르 파르하디라는 감독님. 좋은 영화는 영화가 끝나고 나서 비로소 시작한다. 아, 그래요? 제가 이 말을 왜 기억하냐면 메가박스 필름 소사이어티 모토입니다. 뭐란 소리 하셨어요? 나 메가박스 홍보해 준 거네. 내가 이 말을 어떻게 알지? 그리고 저는 오히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생기는 게, 거기서 이제 일반인의 입장에서 이제 그게 더 깔끔했다. 이렇게 느끼시면 뭐 거기에 대해서는 오케이. 근데 김프로님은 암살을 안 보셨다니까. 네. 오히려 서현 씨는 암살도 보셨고, 이것도 봤잖아요. 네. 어때요? 그런 지점에서 보고 났을 때 카타르시스나 해방감이나 이런 게 뭐가 더 큰 것 같아요? 그냥 암살도 네. 결국에는 일단은 살아남은 사람이 계속해서 그러니까 네. 해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요, 배 감독님하고 김프로님 사이에 있거든요. 저는 제가 영화 보는 시각은요. 네. 정리가 되는 것도 상관은 없고, 끝나고서 제가 막 어떻게 됐을까 계속 생각해내는 것도 좋고, 근데 지금 이 밀정의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엔딩은 싫어했어요. 저도. 얘가 폭탄을 들고 가서 막 노래가 막 나오면서 터뜨리고 네. 막 되게 막 해냈다 막 이렇게 끝나는 막 조선 총독부로 들어가고 그거는 정말 그냥 한국인 관객들을 겨냥한 기존에 되게 기분 좋게 끝내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한 엔딩 평범한 엔딩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게 실제로 그렇게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실존 인물이 그렇게 행동한 거를 다룬 거니까 그러면 얘는 그렇게 끝내도 상관없겠구나. 네, 저는. 공유가 송강호랑 단둘이 딱 얘기했더니 사투리를 막 써요. 형님 뭐, 어쩌잖아요. 오히려 그게 훨씬 세졌으면, 그러면 이제 송강호가 이래나 저래나 머리 복잡하게 막 짱구 굴리더라도, 공유가 막, 형님 하면 뻔히 보이는데, 수작을 걸고 있는 걸 알면서도 동양 말을 하는 같은 나라 사람으로서 어쩔 수 없이 마음이 확 가버리는, 그러니까 끌어당기는 인력이 훨씬 세야 되는데 공유가 그걸 못 해준 것 같기도 해요. 공유 캐릭터가. 아무래도 그 지점이 궁금했는데 송강호랑 있을 때만 이렇게 사투리 비슷하게 쓰잖아요. 공유는 서울말 쓰다가 이게 형님이랑 친분을 좀 이렇게 하려고 그때만 이렇게 하는 설정인 거예요? 아니면 뭐 그런 걸로 보였어요. 전 왔다 갔다 하길래 뭔가 좀 약간 헷갈려가지고. 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송강호가 왜 우리 막 사람 말리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애증의 관계가 돼버리는 사람 있잖아요. 주변에도. 내가 저놈이 저럴 줄 알았는데 지금 딱 떠오르는 건 번지와의 전쟁의 최민식과 하정우. 하정우가 최민식이 자기한테 수작 거는 걸 다 아는데 내가 또 속고 넘어간다. 이러면서 이제 근데 이상한 정도 막 쌓여요. 오히려 공유가 이정출에게 그런 존재였어야 얘가 떠밀려가고 어쩔 수 없이 곤란해져 버리고 하는 게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쵸. 인간적인 끈끈함이 되게 공감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요. 네. 막 형님이라고 막 앵겨 붙어가지고 진짜 저건 좀 짧은 시간에 저렇게 팍 빠져들겠다라는 생각은 솔직히 조금 안 들고 너무 멋있더라고요. 저는 나름 이제 공유한테 후한 점수를 주고 싶은데 처음에 공유가 무게를 계속 잡잖아요. 이렇게 막 의열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와 계속 이렇게 가면 공유 큰일 나겠다 싶었거든요. 무게가 하나도 안 실리니까 야 이거 어떡하냐. 제가 괜히 이 비주얼로 이렇게 힘이 안 실리나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송강호가 나오면서부터 이렇게 형님한테 되게 약간 철없는 동생같이 막 이렇게 막 틱틱대고 막 이런 걸로 이제 계속 가니까 거기서는 좀 약간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은 좋았었는데 앞에 좀 뭔가 그래도 공유가 계속 그런 캐릭터는 아닌데 뭔가 의열단으로서 되게 중요한 역할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거기 힘을 실어질 부분에 조금 힘이 안 실리는 것 같기는 하나 여기서 중요한 역할은 이제 송강호와 그 형 동생 사이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거기서 좀 잘 산 것 같아가지고. 그래요? 저는 오히려 형 동생이 조금 튀어가지고 좀 잘 안 와닿더라고요. 더 그냥 확 흐트러져가지고 그냥 확 이걸 보여줬으면 동생 삼아야지 약간 이런 게 있을 텐데 그 경기까지는 안 무너진 거라서 설득은 조금 안 되기는 하던데 저는 이제 조금 달랐던 게 그 송강호의 고민 자체가 저는 그냥 끝났다고 생각했거든요. 중간부터. 왜냐면 그냥 하시모토가 등장하고 거기서 자기를 제끼고 잠깐 다시 와봐. 그러니까 푹 달려들어가서 하이 뭐 해가지고 속닥속닥 자기끼리 얘기하고 와서도 자기를 자꾸 배제하고 하는 거에서 이미 그러면 내가 여기서 충성한다 한들 나를 살려줄 만한 데는 아닌가? 내 살 길 내가 알아서 찾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으니까 저 상황에서는 그냥 이렇게 한국인으로 다시 돌아왔겠구나 싶은 생각이 이제 들어서 사실은 저는 인간적인 고뇌를 안 비쳤던 거에 아쉽지는 않고 오히려 그래서 그냥 플래시백을 넣어서 그냥 설득해서 연기한 걸로 하니까 깔끔하게 그냥 정리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그때 당연히 넘어간 거죠. 곤란한 상황 됐는데 도와주겠다 하고 발 빼겠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당연히 하시모토를 총으로 쏴 죽일 때부터 공유가 지금 할 때 빵 쏘잖아요. 그 장면 되게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 사실 되게 많은 게 설명적이어서 별론데 사실 여기서 이심전심으로 그냥 넘어가 버려도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심전심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서로 목숨 내놓고 네가 하란 대로 네가 이렇게 되면 난 죽는 거고 했을 때 딜이 딱 통할 때 쾌감이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송강호가 넘어와서 했는데 근데 경성에서 대실패를 맞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잡히잖아. 그럼 그때 얘는 또 다시 뒤통수를 칠 수 있는 애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더 인간적이고 더 깊이가 있고 더 사람 같아야 되지 않나. 감동 감화되고 얘는 그 뒤로 쭉 안 변하니까 좀 그게 더 의외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좀 아쉬웠던 게 약간 허무했거든요. 기차 씬이 그렇게 끝났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그냥 저러면 안 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처음부터 쪽수가 부족하니까 그렇죠. 다 쏴버리고 그냥 나왔으면 어차피 믿어주는 거니까. 그렇죠. 아예 그렇게 짰으면 오히려 쉬웠을 텐데 굳이 저걸 저렇게 막 했을까? 왜냐하면 한 30분 쫄깃쫄깃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좀 별로인 거예요. 저도 인터뷰 찾다가 본 건 장면인데 처음에 시나리오 초고가 나왔을 때 그 시퀀스가 없었대요. 그래서 김준이 그렇게 되면 그냥 처음에 초고를 딱 봤을 때 좀 영화가 장르적으로 좀 재미가 떨어지지 않냐 했는데 그러면서 추가된 장면이 기차 장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장르적 재미라는 게 그러니까 저는 허상인 것 같거든요. 장르적 재미하면 그러면 어벤져스에서 뭐가 있길래 장르적 재미였지? 그거 그냥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아이언맨 캐릭터 얘기하잖아요. 뭐 CG가 화려해서 세빛둥둥섬이 폭파되는 게 멋있어서 장르적 재미가 충족됐다? 뭐 사람들이 그냥 막연히 생각하는 장르적 재미를 연출이 여기서 뭐 있어야 되지 않나? 라고 하면 있어야 되지 않나의 근거가 이정출의 고뇌를 위한 씬인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한지민 가슴골 씬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영화를 깊이를 더하는 게 아니라 쫄깃쫄깃을 더한 건데 쫄깃쫄깃으로 이걸 만들려고 하는 게 갑자기 이해가 안 가고 그 부분에서 뭐 이런 게 생기는 거죠. 갑자기 고산자가 생각나는데 그건 다음에 얘기하죠. 갑자기 고산자 그 나올 때 진짜 기가 자, 아무튼 그래서 뭐 스토리는 그렇고 뭐 배우들의 연기는 다들 발군이니까. 그게 한 가지 좀 궁금한 거 있어요. 저는 약간 아쉬웠거든요. 하시모토. 그래요? 저는 별로였거든요. 그 나머지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해요. 전 좋았는데요? 그러니까 되게 갈릴 것 같아가지고 좀 궁금해가지고. 저는 막 계속 그렇게 갔으면 보기 힘들겠다 싶긴 했어요. 대체 뺨 때리고 하는 장면부터. 뺨 때릴 때 좋았는데. 불꽃 쏴다 근데 뺨 때릴 때 딱 이렇게 시작하는구나 좋았거든요. 근데 그 뒤로 얘가 눈을 힘을 안 풀어. 그래서 좀 부담스러웠어요. 근데 언제 풀렸냐면 오히려 열차칸에서 가라고 할 때 내가 생각해봤는데 우리가 쪽수가 적으니까 내려가지고 이렇게 하자 했더니 갑자기 그건 경보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너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되게 말을 잘 들어. 그러니까 거기서 캐릭터가 확 살더라고요. 얘는 도끼 있는 애를 연기한다가 아니라 정말 인생에 둘도 없는 기회야. 이걸 너무 잘하고 싶어. 그러니까 뭐 뺨도 막 때리고 애들을 그리고 이경보가 헛소리 할 때는 의심도 하고 그러니까 저절로 눈에 힘도 막 들어가는 거야. 근데
이경부가 자기를 속이는 멘트를 치는데 그게 또 자기가 보기에 합리적이면 또 바로 수긍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저는 오히려 딱 풀렸어요. 매력 있다, 사람 같다. 오히려. 저는 그걸 수긍하는 정서로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속아 넘어간다로 느꼈나? 아니 속아 넘어간 것도 아니고 그렇게 속아 넘어간 척 해주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그치, 그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내고 나서 따로 가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에도 그냥 눈치가 빨라가지고 그냥 뭐 속아 넘어가나? 속는 척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근데 그것도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연기가 저는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뭐랄까 딱 전형적인 뭔가의 캐릭터를 잡아서 뭔가 모함까지 더 하려고 그랬는데 뭐 그런 거에 있어서 뭔가 캐릭터가 딱 안 잡히는 듯한 느낌이 있고. 저는 일본 배우가 한 줄 알았어요. 진짜 저 처음에. 네, 그래서 일본 배우라서 말이 좀 서툴러서 이게 잘 안 됐나라고 생각하고 봤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한국인 배우. 네, 엄태구라고 네. 형이 엄태화라고 감독. 좀 있으면 강동원 씨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를 이제 찍고 있는데 쇼박스에서 네, 잉투기라는 장편 영화를 찍었고 거기 동생이 또 출연을 해요. 엄태화 감독의 영화에 엄태구가 주인공. 저는 그냥 괜찮았어요. 근데 이게 이게 뭐 타고난 거라서 좀 지적하기가 조심스러운데 발성이 저는 안 들리더라고요. 약간 목이 상처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불편하시지 않았는지도 궁금해요. 저는 그냥 캐릭터에 어울려서 좋았던 것 같아요. 괜찮았어요? 네. 적당했어요. 그냥 그 캐릭터에는 맞는 목소리다 싶어서 그냥. 전 개인적으로 좀 약간 몰입이 안 돼서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캐릭터가 아쉬웠던 게 있었어요. 저는 이제 그래도 나름대로 시나리오가 되게 잘 쓰여졌고 물론 아쉬운 면이 뭐 앞서서 지적을 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잘 쓰여졌다 다시 한번 느낀 게 제가 좋아하는 배우가 나오지 않습니까? 최유화 배우. 근데 최유화 배우가 뭐 제가 좋아하는 거 상관없이 연기가 혼자만 약간 동떨어진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요? 현대극을 보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혼자만 이렇게 현대식 말투를 하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퇴근 안 하세요? 네. 진짜 사무실 비서 같은 약간. 저 오히려 그거 좋았는데.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조금씩 부자연스럽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그분이 뭐 여기서만 그랬던 건 아니니까. 그 옛날에 선생님 할 때도 비밀은 없다에서도 나올 때도. 근데 오히려 그때가 훨씬 연기 분량도 많고 뭔가 더 연기를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시나리오가 맥락이 말이 안 되면 다 하나하나 거슬리던 게 지금은 그냥 안에 녹아들 수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연기에 앞서서 시나리오가 일단 탄탄해야 되고 그 위에 연기가 뭔가 빛을 발할 때 이게 이렇게 상승하는구나. 뭐 이런 거를 좀 느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거기 이제 잠깐 나온 배우들 몇몇이 되게 좋아요. 근데 그래서 좀 아쉽기도 한 게 되게 연기 잘하기로 이제 소문난 혹은 이제 막 뜨고 있는 여배우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이 영화에. 그래요? 이를테면 그 기저귀 갈아주니까 이게 자다가 깨는 그 이상희 배우라고 굉장히 유명한 배우, 연기 되게 잘하거든요. 이제 독립 영화, 단편 영화에서는 뭐 거의 뭐 굉장히 연기를 잘하고. 그리고 아가씨에 원래 내가 갔어야 되는데 라고 우는 배우가 여기서는 재판장에서 이거 서기로 나와요. 유민채 배우. 그리고 기모노 입고 딱 원샷으로 등장하는 되게 독특한 마스크의 배우 있어요. 기착관에서요? 아니, 이거 짐 좀 옮겨달라고. 그래서 유인한 다음에 쏴줄게 만드는. 그 배우도 이제 정하담 배우라고. 네네, 얼굴 알아요. 네. 그 배우도 굉장히 유명하고, 이제 연기를 굉장히 지금 잘하는 배우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하담 배우와 유민채 배우 둘은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같이 작업한 플라이라는 단편 영화에도 나오는. 뭐야, PPL이야.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굉장히 면면들이 화려한데, 이 단역들이, 이게 좀 아쉽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그 총격신도 꽤 길었던 걸로 들었거든요. 그 기모노 입은. 인력거 할 때 보면은 그래서 딱 등장할 때부터 아는 얼굴을. 그리고 걔가 마지막에 딱 쓰러졌을 때, 기모노 입은 그 여자와 그 옆에 있던 시민들인 것처럼 잠복해 있던 애들이 가서 이게 총을 딱 겨누면서 얘를 이제 사체를 다가가거든요. 근데 중간에 총 쏘는 건 근데 그 하시모토라 그 부하밖에 없어. 그러니까 사실은 뭔가 많았는데 그냥 툭툭 빠져나가는 느낌도 좀 있고, 좀 뭐 그런 게 아쉽다. 근데 이제, 저런 잠깐 나오는데, 저 배우가 저걸 하네? 뭐 이런 재미도 있었고. 그리고 앞부분에
김프로님이 이제 못 보셨다니까. 근데 앞에 어마어마한 액션씬이 나오거든요. 그래요? 네. 순사들 수백 명이 나와요. 아, 진짜? 수백 명이 한 명 잡으려고 막 지붕을 날라대고 난리가 나요. 진짜. 근데 저는 그거 보면서 처음에 볼 때는 뭐 저렇게 비합리적으로 움직여서 한 명을 계속 놓치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좀 별로였어요. 처음에 딱 멋있긴 해요. 이정출이 그 순사들 있는 데를 차에서 내려서 싹 갈 때 엄청 멋있었는데 그 리액션이 방향도 모르겠고 누가 어디로 뛰는지도 모르겠고 닌자 같죠. 황 대리가 올해 본 가장 압권이었다는 오프닝 좋았어요. 그쵸. 근데 저는 길어지면 길어질 수 이상하더라고요. 그냥 제 개인적으로 얘네가 좌에서 우로 뛰는지도 모르겠고 얘는 어디로 도망가지도 모르겠고 뭐 제가 하여튼, 보고 판단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랬는데 실제로 그 박희순 배우가 분한 그 의열 단원의 모델이 된 분이 있는데 그분은 1000대1로 써왔대요. 진짜? 원래 제일 처음에는 500명이 포위를 했는데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다시 잡았을 때는 1000명이 포위를 했대요. 근데 그 1000명 중에 16명을 죽였대요. 그리고 결국 잡혔대. 실제로는 더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제 인물들의 모티브가 된 실존 인물들의 이야기가 저는 훨씬 더 멋있고 더 재밌고 뭐 이런 느낌이 들어버리니 오히려 더 화끈한 액션으로 가는 게 맞았던 건가? 아니면 더 담담하게 우울하게 배 감독님이 전반적으로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나 봐요. 네. 뭔가 이렇게 항상 기대 많이 하고 가서 항상 저는 솔직히 이 영화는 정말 속상할 정도로 기대를 했거든요. 굉장히 많이 했군요. 와, 저 제목이 일단 밀정인데 촬영장에 몇몇 스틸이 뜰 때부터 와, 저 진짜 와 어떻게 나왔을까. 근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이러면 좋겠다. 이러면서 혼자 상상하던 것도 있고. 저는 이제 반년 가까이 팟캐스트를 하면서 버릇이 완전히 굳어졌는데, 진짜 아무것도 안 보고, 가서, 그, 심지어는 감독 이름까지 되도록이면 안 보고, 누가 감독이었을까를 맞추는 것부터, 스토리를 그냥 발견하는, 나름대로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거 재밌겠네요. 처음 해보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서, 처음부터, 이게 스토리가 어떻게 시작돼서 무슨 장르이며, 이건 감독이 남자일까 여자일까, 심지어는 감독이 누굴까, 이런 거를 이제 끝나고 나서 맞추고 이런 게 있는데, 그게 나름대로 괜찮아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아무 기대가 없이 갔기 때문에, 그냥 내내 지루하지 않고, 시계를 안 쳐다본 것만으로도 훌륭하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전 마이펫 볼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옛날 장근석 김한이 나오던 너는 펫 2편인 줄 알고 거의 그 수준으로 정보 기대가 낮아야. 맞아요. 그러면 촬영과 조명 같은 게 많이 좀 기억이 남는데 처음에 인트로 장면도 되게 인상적이었던 쇼트가 하나가 있는 게 크레인으로 뒤에서 따라가다가 지붕까지 같이 올라가요. 그러고 부하까지 이만큼 떠버리는 그냥 크레인 샷인데, 야, 맞아요. 진짜 기가 막히다. 그러면서 풀샷, 그 인천 상륙작전에서 그렇게 얘기했던 풀샷 좀 보자고. 어디서 뛰어다니는 건지 좀 보자고 할 때 쭉 빠져주는 그런 장면도 기억이 나고. 기차에서 송강호 뛰어내릴 때 기억하세요? 네. 카메라가 끝까지 같이 뛰어내리나 하는데 컷되는 거. 이거 어디까지 따라간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거. 물론 요즘에는 본 시리즈나 간첩 나왔던 그 영화 보면 같이 배우가 떨어지는데 카메라 짊어지고 같이 뛰어내리기도 해요. 그렇죠. 근데 오바다 싶을 정도로 느껴지는데 그게 아니고 정말 빨려 나갈 정도로 거의 배우 뒤까지 갔다가 컷하고 넘어가는 그 장면도 되게 인상 깊게 본 것 같고 조명도 아까 배 감독님 얘기하신 새벽에 따라가는 그 길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길. 그때 들어갈 때 그 블루톤의 그 색깔이랑 나왔을 때 되게 어두워진 그 색깔을 대비하는 맛도 되게 재미있었던 것 같고. 때깔은 그렇죠. 진짜 훌륭했던 것 같아요. 여태까지 본 영화들 중에서 저희가 품평했던 영화들 중에서는 높았던 것 같고 그 오두막 씨는 덕혜옹주 세트를 빌렸나? 비슷한 느낌이 싶을 정도로 미술 감독이 같아요. 그래요? 미술 감독이 덕혜옹주랑 같은 미술 감독이라고. 그래서 이 산속에 있는 오두막이 느낌이 비슷해. 뭐야 빌렸어. 그러니까 거긴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느껴지죠. 그게 헐리우드 영화 보면 액션 영화인데 막 총알 펴고 막 깨부셔지고 탁탁탁탁 지나가고 딱 동선이 한 동선이잖아요. 근데 이게 딱 가야 될 때 하이라이트가 들어와야 될 조명에 정말 현장에 기가 막히게 딱
딱딱딱딱 조명이 세팅돼 있는 게 있어요. 뭔가 딱 터지면 거기서 주인공 숨어있는데 여기는 조명 여기 정도 딱 걸리게 돼 있고 막 도망가는데 동선이 보여야 되니까 가는 길에 조명이 톡톡톡톡 떨어져 있고 이런 거 보이는 거를 항공영화 되게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액션을 하는데 가야 될 동선에 그 적재적소에 조명이 들어올 수 하이라이트가 들어올 수 있도록 탁탁탁탁 잡아놨더라고.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되게 세심하게 조명 쳤구나. 그래서 뭐 어둡잖아요. 네. 저는 어두운 거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덕혜옹주하고 거의 비슷하고 구조물이나 이런 것도 비슷했는데 때깔은 훨씬 더 그쵸. 고급졌던 것 같아서 야, 참 잘 찍었다 싶은 생각이 보는 내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러니까 정서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했으니 저 그게 아쉬운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잘 갔으면 되는데 어느 순간 암살도 보이고 어느 순간 덕혜옹주도 보이니 왜 이건 밀정인데 이런 느낌이 좀 공주도 아쉬웠어요. 그 정장 입고 나올 때마다 참 멋있더라고요. 이 말도 안 되는 기록지. 저는 딱 하나 아쉬운 것만 얘기하고 이제 그만 얘기. 진짜 나 오늘 왜 이러지? 그 공유가 중국의 도자기 공장에 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이정출이 편지를 받는 장면이 있어요. 누가 똑똑 했을 때 나가가지고 편지 드는데 똑똑하기 전 상황 기억나세요? 공유가 하얀색 도자기를 이렇게 보고 있어요. 되게 멋있는 베스트 딱 입고 이렇게 너무 열심히 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누가 톡톡 하니까 그걸 딱 혼자 내려놓고 똑똑 걸어가서 이걸 보거든요. 너무 신사답게. 전 그게 이 영화의 단적인 이제 아쉬운 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요? 뭐가 아쉽지? 의열단원이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전 덕혜옹주에서 되게 좋았던 점 중에 하나가 이분은 임정에서 오신 분입니다 라고 소개시켜줄 때 얘가 취하는 태도 있잖아요. 그건 제가 잘 알아서 할게요 라고 되게 쿨하게 언제 죽을지 모르는 나 이제 폭탄 떠지러 갖고 곧 죽을 거니까 얘네는 굉장히 퇴폐적인 일면이 있거든요. 퇴폐적이라고 하기보다는 나이브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뭔가 통달해 있거나 아니면은 저 깊은 곳에 체념이 있어요. 근데 공유는 너무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야. 여기는 그냥 도자기 공장이라고 해놓고 사실은 은신처인데 거기서도 이 도자기는 어떻게 생긴 도자기인가 너무 열심히 살펴보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저 같으면 그냥 거기 그냥 가만히 앉아서 담배 피고 멍 때리는 걸 보여줬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힘이 빠져 있고 어느 정도는 조끼 단추라도 한두 개 풀어서 빼가리라도 먹고 있던가. 근데 꼿꼿하게 서서 햇빛 쫙 받으면서 너무 멋있게 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기를 잘 만들고 조명과 촬영과 의상은 해주는데 연출은 그걸 놓친 부분들의 단적인 예가 그런 게 아닌가. 참 연출 잘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죠? 잘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배우가 그 한 장면에 배우가 테이크를 한 2번, 3번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길고 난다고 해도. 근데 배우가 사람인 이상 감정이 다 다를 건데 좀 세게 했을 때가 있고 좀 약하게 했을 때가 있고 다르게 뭔가 부족하니까 다시 가니 몇 개를 해놨을 건데 이게 그 장면만 마스터피스로 딱 뽑아낸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전에 거랑 이 다음 거랑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이 캐릭터 가지고 있는 정서랑 그걸 다 고려해가지고 감독이 그 현장에서 오케이 사인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있는 모습이 전체적인 그림이 있고 앞뒤로 이런 모습인데 또 시간 순서대로 찍는 것도 아니잖아요. 막말인 걸로 죽기 직전 그 공유가 깜빵새 찍고 나서 중간에 찍었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여러 가지 배우들은 그렇게 혼란 속에 있는데 감독이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그 정서를 놓치지 않고 하나하나 다 찍어내서 오케이를 내린다는 게 정말 쉽지 않구나 이런 게 되게 느껴지던데 김준 감독이 송강호를 되게 칭찬했던 장면 중에 하나가 그거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술집에서 만나가지고 나 거기 어디 누구야 이정출이야 라고 딱 얘기하는데 저도 거기서 빡 들어온 게 있었거든요. 내가 송강호 아직 못 본 얼굴이 있었구나 그때 처음 느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송강호 다 알잖아요. 진짜 어제 EBS에서는 괴물을 또 하던데 송강호가 이런 캐릭터였나 싶을 정도로 정말 다양한 모습을 하는데 나 이정출이야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자기 정체를 딱 밝히는 장면인데 되게 건조하게 툭 떨고 넣는 거죠 대사를.
나 이정출이야 턱 하면서 그러면서 공유가 딱 먹고 하면서 다시 한번 가서 공기 정리하고 한번 오잖아요. 이런 모습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다른 영화에서는 그거를 클로즈업을 잡을 만도 한데 옆에서 잡아가지고 되게 건조하게 툭 넣어놓는데 이거 오케이 한다는 거죠. 와 이거를 어떻게 배우는 연기를 하며 감독은 이게 다르게 나왔구나라는 걸 알고 오케이를 내리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감독의 역할, 배우의 연기, 그걸 연출을 하는 감독의 최종 결정권. 와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네. 그게 뭐 새삼 이 영화를 보면서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계속 그게 아니라 제가 김연아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트리플 악셀 실패하면 슬픈 거예요. 제가 김연아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엄세아 씨가 피겨스케이트를 타는데 저걸 토르프밖에 못하고라고 하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전반적으로 그게 그렇죠. 기대가 높으면 그렇죠. 뭐 실망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기대가 없었기 때문에 좋았습니다. 전 기대했지만 좋았습니다. 기대했지만 괜찮았다. 그럴 수 있죠. 배 감독님이 기대라고 표현하지만 저걸 기대를 애정으로 바꿔놓고 생각하면 이해가 더 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들으시는 분들은. 밀정 기대가 있었던 것만큼 안 나와서 배 감독님 오늘 좀 많이 아쉬웠던 것 같은데 뭐 항상 그러시니까. 저랑 세아 씨는 뭐 나름대로 괜찮았던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말한 장면을 제외하고는 다 좋아요. 다 얘기해놓고 1시간 얘기했어 지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아무튼 밀정은 꼭 한번 챙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저희가 얘기 안 해도 이미 많은 분들이 가서 보셨기 때문에 더 많이 계속 볼 것 같고 하여튼 뭐 추석 밀정 보시면 됩니다. 가족끼리 하면서 보고 싶다, 뭐 연인끼리 보고 싶다, 뭐 밀정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해야 되겠다. 잔인해요. 잔인하죠. 생각보다 잔인합니다. 그래서 이게 막 진짜 전 잘 못 보니까 막 못 볼 정도로 잔인한 게 꽤 나오고 또 깜짝깜짝 놀라는 것도 좀 있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저 부모님 모시고 가도 될까? 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뭐 아가씨보다는 훨씬 얌전한 영화니까. 아가씨를 부모님 모시고 가서 아예 안 하니까. 혜린이야? 뭐야? 한번 당해보라는 거예요. 뭐 볼만합니다. 네. 그리고 뭐 추석 시즌 천만 넘긴다 그러면 이 영화로 넘깁시다. 딴 걸로 하지 말고. 그렇죠. 그런 알겠습니다. 입장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공지해드렸던 11월 20일, 27일, 12월 4일 그 3일에 어떤 영화를 틀지는 혹시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뭐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요. 저희한테 메시지를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재밌는 시간을 한번 만들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매력적인 꼰대들의 영화 잡담, 영화로 스타가 되고 싶은 사람들과 영화를 마스터하고 싶은 사람들이 만드는 딱 일반인의 눈높이로 보고 듣고 이야기하는 시네마스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알림 설정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안녕. 안녕.